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출발 사진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듣고 출근길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하나의 창을 위해 두 겹의 유리를, 도어마다 3중 밀폐 소음 차단을, 리퀴드 메탈 디자인을 더해 더 완벽한 콰이어트 튜닝을 완성하다. 알페온에게 럭셔리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럭셔리 포 프로페셔널스 2014 알페온.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고장차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일대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동부가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이화교 부근 하위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도심 쪽으로는 소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다시 군자교부터 성동교 지날 때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한남대교 지난 지점 하위차로에 승용차가 서 있기 때문에 성수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강건로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가는데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오늘 한강다리 중에서는 한남대교 정체가 유난한 편인데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옆에 동호대교 역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올랐군요. S&P 5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요.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역시 시장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증시는 옐런의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요. 장 초반에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지만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상승세가 본격화됐습니다. 다우지수는 74.82포인트 0.46% 상승해서 16,273.23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50%, 나스닥 지수는 0.63%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1,854.30으로 마감돼서 지난 1월 15일의 종전 최고치 1,848.38을 갈아치웠습니다. 제닛 옐런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옐런 의장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청문회에서요. 최근에 경제입법 규진이 일부 날씨 때문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가 최근 경제입법 분인의 일부 원인이라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지속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기장 전에 발표된 부진했던 경제 지표들은 쑥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신규 수록 수상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4,000건 늘어서 34만 8천 건으로 시장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내구조 주문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었습니다. 악재를 이겨낸 FRB 의장의 발언이었군요.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최근 쏟아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벤처 투자 인력 몸값이 벌써 급등하는 등 벤처계의 버블 조짐이 보인다면서요.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벤처 생태계 조성에 앞으로 3년간 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정부는 물론 각종 연기금과 투자회사들이 벤처펀드 출자를 앞다퉈 출자하면서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업지원법상 벤처캐피탈 투자 전문 인력 자격을 갖고 활동 중인 사람은 760여 명인데요. 이 중 10년 이상 업계에 몸담으면서 투자 회수 성공 사례가 있는 검증된 대표 매니저급은 40여 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최근 수억 대 연봉의 인센티브까지 제한을 받고 회사를 옮기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국민연금이나 정책금융공사, 또 성장사다리펀드, 각종 공제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면서 벤처 투자 전문 인력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능력 있는 인재들을 벤처 투자 업계로 끌어들이는 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중요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정부의 이런 묻지마시
벤처 자금을 챙기려는 검은 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벤처를 키우려면 그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찾고요. 또 이공계를 육성하면서 창업을 돕는, 창업을 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가야지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기관들이 우르르 돈을 쏟아내서 버블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예. 삼성이 어제 전격적으로 직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대기업들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서 그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어제 그 2년 앞서서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되 만 55세가 지나면 매년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10%씩 임금을 깎는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사원협의회와 합의했습니다. 삼성이 2년 앞서 이렇게 정년 요정에 나선 건 그 현행 법도라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1959년생과 1960년생 직원을 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이에 따라서 그 사원부터 부장까지 삼성 직원들은 다음 달부터 만 55세가 되면 연봉이 전년도에 90%로 줄어듭니다. 다만 그 노동계가 정년 연장이 확정된 마당에 임금이 줄어드는 이런 임금 피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서 다른 대기업들이 그 삼성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어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죠? 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요, 그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서 4년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동생 최재원 부회장도 3년 6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 선친이 숨진 뒤에 지분을 모두 포기한 동생에게 미안해서 투자로 돈을 벌어 나눠주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회사 자금을 멋대로 사용한 점은 명백한 횡령이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 회장은 그 10대 재벌그룹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측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어 전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1살 독학으로 공부한 해커가 의협 등 전문직 단체 홈페이지와 부동산 101일사 등 225개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1,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죄를 저지른 해커들 뿐 아니라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한 홈페이지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의협,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출신 학교 등이 다 틀렸는데 이 금융사 개인정보와 달리 특정 집단이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된 원인은 일단은 이제 범죄자들이 개인정보가 일단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번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1,7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걸 팔아서 한 1억 원 이상을 챙긴 걸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고소득 직종인일수록 그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욱더 비싸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커들은 개인정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공격 대상도 고소득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타겟팅화돼서 공격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넘어가서 이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이 맞춤형 보이스피싱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전화 사기죠. 예. 그런데 일단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기를 쳐서 돈을 뺏으려면 그 사람이 고소득 직종일수록 훨씬 더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맞춤형 보이스피싱이나 전화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대 2명이 개인 독학으로 이런 해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미 1억 원 정도의 개인정보를 팔았고 또 사설 도박 사이트를 해킹해서 2억 6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제 이런 범죄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2007년도, 그러니까 BBC 보도에 따르면은요. 예. 2007년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해킹 도구의 개수가 6만 8천 개입니다. 예. 지금이 이제 그 후로부터 7년 후니까 한 10만 개가 넘는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해킹 기술은 굉장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도구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과 연결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 SNS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 해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해킹한 방법이 이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뭐 웹쉘이라는 악성 코드를 심은 뒤에 관리자 권한을 얻어서 메인 서버를 해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정도 수준의 해킹이라면 예방책이 없는 겁니까? 웹쉘이라고 하는 건 그 인터넷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홈페이지에 이제 악성 코드를 올려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해커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EBS 교육방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웹쉘이라는 악성 코드를 이용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정부도 이런 웹쉘이라는 악성 코드의 어떤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악성 코드, 웹쉘이라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무료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무관심하고 이제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기 탐지 안 된다는 데 그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개인의 보안 의식도 문제라는 건데 또 이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암호화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BIT 분야는 아직도 보안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해킹당한 협단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개인정보 책임자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정돼 있고요. 또 대부분 보안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었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보안 관리가 허술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고요. 일부 업체는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 해킹당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해킹을 저지른 범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유출된 정보를 그냥 마구 판 것 같아요. 이 개인정보를 몇백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까지 판매를 한다고 들었는데 결국 훔쳐서 파는 사람들만큼 사는 사람들도 일종의 범죄자로 봐서 강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뭐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암시장은 형성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이번 뉴스 보도에 따르면 뭐 범인들이 사이트 한 곳당 200만 원 안팎을 받고 개인정보 해킹을 해서 개인정보를 팔았다고 그러고요. 또 뭐 범인들이 머물던 집 냉장고에는 뭐 현금 5천만 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람 말고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행 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그걸 거래할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장고에 현금 5천만 원 있었고 사이트당 200만 원 이상씩 대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 그냥 내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행 법체계에서도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처벌 조건이 있지만 너무 그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처벌도 좀 강하게 해야만 이런 범죄가 없어질 텐데. 그리고 또 중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중국 시골에서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하나씩 다 갖고 있다. 그만큼 우리 정보 유출 상황이 심하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의가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부가 자꾸 주민번호를 다른 걸로 바꾸자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 이것보다는 주민번호 자체가 필요 없는 어떤 인터넷 생태계 구축이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의 가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야지 예를 들어 주민번호를 다른 걸로 대체해봤자 그럼 해커들은 이 주민번호 말고 그 대체한 어떤 다른 번호를 해킹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면 그 대체된 주민번호가 또 어떤 고가에 또 팔리는 그런 시장이 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만든다 이런 논의보다는 주민번호 자체가 필요 없는 어떤 인터넷 생태계 구축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 개인정보보 참 문제인데 이 기관이나 단체, 협회, 정부 또 그리고 금융사 등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해킹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있어서 예. 개인이 어떻게 그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인터넷에 올리지 말고 SNS 서비스 사용 자체를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민번호 클린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번호 이용 내역을 좀 무료로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민센터 클린센터는 클린센터라는 곳은 네네.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곳이죠? 예, clean.kisa.or.kr입니다. 한 번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클린.? 키사, 그러니까 CLEAN, 클린.키사, 예. KISA.or.kr.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예, 출발사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책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난한 말씀 듣겠습니다.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하나의 창을 위해 두 겹의 유리를 도어마다 3중 밀폐 소음 차단을 리퀴드 메탈 디자인을 더해 더 완벽한 콰이어트 튜닝을 완성하다. 알페온에게 럭셔리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럭셔리 for professionals 2014 알페온.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이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분을 모시고 궁금했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95주년을 맞는 3일절입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우리가 자주민이고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린 날로서 5000년 우리 역사에서 자주 독립을 천명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절 95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독립정신에 개성하는 대우의 최선봉에서 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분 김능진 독립기념관장님이십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김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발사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독립기념관장 일을 하고 있는 김능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독립기념관 사랑해 주셔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예. 제 9대 독립기념관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올해까지 지금 세 번째 3.1절 맞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일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도발을 하니까요. 예, 과거에도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1년에 한두 차례 망언이라는 게 시리즈로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뭐 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도발을 하니까 거기에 가장 신경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독립기념관장 김능진 관장님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발할 때마다 국민들이 우리 기념관 많이 찾아주시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럴 때일수록 더욱 그 3.1운동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독립운동 정신, 애국심, 또 국민 통합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이 도발을 할수록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이 독립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민족의 성지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이 독립기념관 9번째 수장이신데 이 임기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3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임명장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싶을 때까지 하실 수 있군요.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자를 수가 있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꼭 필요하신 분을 이제 모신 거니까. 사실 이게 독립기념관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신적으로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느냐. 뭐 본인만 희생을 좀 해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MB 정부 때 룰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장들 요즘도 문제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공공기관장들한테 언제든지 그만둬도 좋다는 그 서약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당연히 3번인가 서약서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연임 같은 거 하면은 3년이면 3년 연임 플러스가 되는데 이제 1년씩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정규직 1년짜리 비정규직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 사업도 잘 제대로 못하고 포부도 잘 못 펼치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라고 하면은 다 어떻게 보면 청지기 역할이니까요. 자기 게 아니니까 일하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물러나게 되면 또 깨끗하게 물러나고 그러면 되니까요. 제가 이 김능진 관장님 개인정보를 좀 겁없이 살펴봤는데 경영학 박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이게 독립기념관장 이 자리를 맡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경영학 박사라고 하니까 저 어떻게 되십니까? 조부께서 독립운동 하셨죠? 네, 저희 집안에 독립유공자가 3분이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독립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고요. 예. 지금 뭐 관장님 연세에 독립운동과 관계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관계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저희 삼촌이 돌아가시니까 예. 저한테 그 저희 할아버님 말하자면 연금 저 수혜자로 혜택이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광복 회원이 된 거죠. 예, 그때 광복 회원이 되셨고요. 네,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로 제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조부께서 김병우 선생이신데, 네. 예, 어릴 때 뭐 삼촌이나 이런 어른들에게서 이 조부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제 할아버님은 제가 뵌 적도 없고요. 예. 저희 아버님도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할아버님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조용하게 사신 분이에요. 농사만 짓고요. 예. 근데 3.1운동 당시에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장서시게 된 것으로 알고 그때는 있습니다. 승갑자죠. 이 교회 그렇습니다. 장로 같은 네.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열악한 수준이었으니까 네. 이 승각자에 속하셨고 그런 분들이 또 독립운동에 다 나섰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전국에 또 번질 수가 있었고요. 네. 저는 집에서 우리 집안이 독립 3.1운동 때 앞장서서 옥고를 치렀지만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을 했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투옥 당한 것도 뭐 그냥 당연한 일이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독립운동 또 그 가문에서는 독립운동을 당연시 여기고 네.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다른 어른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이 독립운동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해 보이거든요. 뭐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가서 교육 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제가 이제 농담삼아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 재산 팔아서 만주 가서 운동하신 분 이런 분들은 장군급이고 예. 저희 할아버님 같은 분들은 한 위관급이다. 예. 장교급이고. 예. 그렇군요.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요. 예. 네. 아니, 그 감사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독립운동 하신 그 가문에 감사를 해야죠. 네. 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그 기틀을 놓으신 분들이시니까. 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네. 예. 독립기념관이 이제 87년 8월 개관을 했으니까 올해로 28년이 되는데요. 이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이 어디에 있고 또 뭘 하는 것이다 하는 대충은 알고 있으면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30년 전에 이제 1982년도에도 일본이 그 당시에도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전국적인 그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금 운동이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대죠?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그런 일은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모금 운동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히 이제 전시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능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교육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뭐 조금 이따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도 학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해외에 있는 우리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저희가 독립기념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해외 유적지를 관리하는 사업도 독립기념관이 다 하고 있군요. 네. 예. 국가보훈처가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보훈처가 실제로 그 실행은 전문성 때문에 하기 힘든 일이니까 저희 독립기념관한테 맡겨가지고 같이 협동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기념관 관람은 무료죠? 그렇습니다. 예. 한 해 어느 정도 인원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대략 이제 150만 명. 작년에 엄청나군요. 네, 예. 150만 명 오셨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거의 한 5천 명 가까운 분들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좀 많이 늘었죠. 예. 이번에 그 3.1절 95주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지금 AI 때문에 예. 이 조류 독감 기념식 같은 것도 이제 그 전에는 정부 중앙정부나 이제 아니면 도에서 하셨는데요. 예. 이번에는 AI가 바로 저희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쪽이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조금 축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독립기념관 입장에서 보면 AI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기념관까지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다양한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처음 하는 게 1919년을 기념해서 1919명의 명예 독립운동가를 저희가 모셔가지고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며칠 만에 1,900명이 아니라 3,500명이 오셔가지고요.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셨군요. 예. 그래서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호응이 높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에 3.1절 관련 행사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장님께서도 참여하신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한번 해보자. 이건 3.1절 관련 행사라기보다는요. 예.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금년이 95주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100주년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3.1운동 또 3.1운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3.1운동 100주년을 정말 우리 거국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 치러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해서 이 3.1운동 정신을 잘 기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3월 4일 날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저희가 대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오후군요. 네네. 예, 관심 있는 사람은 다 가서 볼 수 있겠군요. 예, 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했는데, 여기 우리 독립기념관 또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네. 직접적인 역할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중국 정부가 극비리했기 때문에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나 안중근 기념관을 만든 인프라는 저희 다 독립기념관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전시물이라든가 기획된. 예, 근데 왜냐하면은 하얼빈 시내에는 원래 안중근 기념관이 크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념관을 우리 독립기념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모든 전시를 독립기념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무자들도 교육을 저희들이 다 시키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개관은 극비리했지만 그 기념관의 관장이 이쪽 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에 있는 국장님도 저희하고 같이 늘 일하던 분이고. 사실은 이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그러면 우리 독립기념관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하신 말씀,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건요. 네. 이건 이번에 안중근 의사를 두고도 테러리스트다, 범죄자다 이런 얘기를 내각의 강요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과거사 왜곡은 물론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일본이 나라가 자꾸 기울어 가니까요. 우리나라한테도 자꾸 추격을 당하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극우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꾸 영합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지 항의도 하고 뭘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세,
예. 우리가 우리 후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독립기념관 같은 데서도 이런 시기에 더욱 각오를 새롭게 예.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해서 이미 한번 시행을 했다면서요? 네, 딱 1년 전에 이제 독도 학교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그럼 독도 학교 우리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독립기념관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일본이 국방백서에도 그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고 심지어 교과서 이제 해설 요령서 거기에도 이제 독도는 자기 땅이다 이래서 국립 학교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가고 또 외무성에서 자기들이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까지 올리고 있는 것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도 아베 신조가 내놓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베 신조 이 단순히 여기에만 앞으로 이 정권에만 머물 것 같지 않고 이런 우경화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이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도 세계 나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외교관들이 조용한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들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요 근래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조용한 것 같고는 안 되죠. 근데 일본이 지금 동해 문제 같은 것도 꼭 같은 문제들인데요. 예. 독도 일본이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1905년에 국제법상으로 자기들 영토로 편입을 했다는. 시마네인에서 편입을 했죠. 편입을 했다는 것인데 1905년에 우리는 실질적인 식민지였거든요. 예, 외교권을 이미 뺏기고 있었을 때. 이미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들 논리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이번 동해 문제나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조야에서 받아들이는 걸 보면 독도 문제 같은 것도 당연히 99%는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일본 사람이라는 게 1%만 이게 있어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는 폭발력은 있는데 지속력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은 폭발력은 없는 대신에 끈질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보다도 더 끈질김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은근과 끈기가 우리 민족의 장점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꼭 문제 될 때만 우리도 화를 내다가 또 일본이 조용하면 또 조용해져 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독도 문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1905년에 시마네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편입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또 도주에게 전북을 비롯한 해산물에 대해서 관세까지 다 지급을 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그 독도가 우리 서민걸 역사적으로 또 문헌적으로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동해 문제 이번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이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변기하는 걸로 이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역작용으로 또 독도와 다케시마를 변기하자. 이 독도라고 되어 있는 문헌에 다케시마라고 변기하자고 또 일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글쎄요, 동해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이 쓰는 곳이니까. 그런데 독도는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데 그 변기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앞으로 지금 남은 임기 동안 임기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하면 몇 년 동안 이 독립기념관장으로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임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관장 일을 디파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관장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 참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러나는 것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기념관이
과거에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본과 싸운 역사, 일본에게 당하고 박해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는 역사, 이런 것을 연구하고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걸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당했지만 다 극복을 하고 우리는 결국 지금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 정신, 독립 정신, 승리한 정신, 이런 것을 담는 그런 공간, 그런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나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교육 사업에 더욱더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실 것처럼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독도 교육 말고도 우리 그 역사 인식 문제, 이것도 지금 다 한번 가르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저희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사에 가는 것이면은 다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근현대사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그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가 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코너에 출연하는 분에게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김능진 독립기념관장님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냐?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정한 독립은 통일이다. 예,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그럼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인물 포커스 김능진 독립기념관장과 함께했습니다. 하나의 창을 위해 두 겹의 유리를, 도어마다 3중 밀폐 소음 차단을, 리퀴드 메탈 디자인을 더해 더 완벽한 콰이어트 튜닝을 완성하다. 알페온에게 럭셔리란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 럭셔리 for professionals 2014 알페온.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파멘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세상 사람들이 별 가책받지 않고 요구하는 직업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장녀, 하나는 도둑입니다. 그 둘 다 영화의 소재, 코미디 소재가 되죠. 그래도 아무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소송을 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분을 지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우리가 도둑이라고 부르는 자들 뿐일까요? 이 시대에 몸을 파는 자가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는 여인들 뿐일까요? 진짜 도둑들, 진짜 몸을 파는 자들이 도둑과 장애를 비웃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웃음이 나옵니다. 일신의 영예와 몇 푼의 돈을 위해서 권력의 몸을 파는 자들, 남의 것을 태연히 훔치는 일을 자기의 재능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장애나 도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꼭 한번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실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3월 첫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